색채와 혼돈,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전통의 땅, 장엄한 궁전에서부터 첨단 기술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움, 문화, 그리고 정신적 깊이로 수백만 명을 매료시킵니다. 관광객들은 타지마할로 몰려들고 향신료 시장을 사진에 담으며 활기찬 축제에서 춤을 춥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도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빠르게 부상하는 국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엽서 같은 이미지 뒤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더욱이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인도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인도의 어두운 면, 대조의 땅을 저희와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인도는 길모퉁이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다채로운 지도처럼 펼쳐집니다. 남아시아 대부분에 걸쳐 있는 이 나라는 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 직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올드델리의 좁은 골목 위로 바로 남쪽에 건설된 뉴델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 듯한 이 나라의 지휘본부 역할을 합니다. 1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인도는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리에는 인파가 넘쳐나고 수십 개의 언어가 끓는 냄비 속 향신료처럼 뒤섞입니다. 힌디어와 벵골어는 텔루구어, 마라티어, 타밀어 및 수백 개의 다른 언어와 공존합니다. 군중 속 얼굴들은 북동부의 산악 부족에서부터 남부의 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민족 집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목소리와 얼굴들 속에서 일상은 오래된 관습과 새로운 생각의 혼합 속에서 펼쳐집니다. 고속 열차가 도시 사이를 오가기 훨씬 전, 북서부에서는 기원전 2600년에서 2000년경에 인더스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잘 계획된 도로와 반듯한 벽돌집들은 질서와 디자인에 대한 고대의 애정을 보여줍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그 창조적인 불꽃은 수학, 천문학, 예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힌두교가 된 종교의 초기 형태를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적 실타래가 짜였습니다. 그 후 불교와 자인화교도 이곳에서 등장하여 정신, 별,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사상의 층을 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상의 메아리는 사원의 조각, 신성한 노래, 그리고 현대 건물의 정교한 기하학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장을 가든 과거와 현재가 충돌합니다. 통돌로 조각된 사원 옆에는 하늘을 향해 솟은 번쩍이는 유리탑이 서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화려하게 칠해진 수레에서 매콤한 간식을 파는 반면 바로 옆 고급 쇼핑몰에서는 최신 기기들을 선보입니다. 북적이는 시장은 형형색색의 직물로 가득 차 있고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철과 콘크리트로 지은 마천루가 네온 사인으로 빛납니다. 우기는 흙길을 붉은 진흙강으로 만들지만 현대적인 고속도로는 시골을 가로지르며 더 편안한 여정을 약속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멀리까지 왔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붐비는 거리와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아래에는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화장실 비극.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산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 이것은 매일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은 들판, 길가, 강가로 나가 기본적인 욕구를 공공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창피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인간의 배설물이 식수에 섞이거나 우기의 마을로 역류하면 설사나 콜레라 같은 질병이 쉽게 퍼집니다. 사적인 욕구로 시작된 일이 공중보건 위기가 됩니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대규모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인도 총리, 그의 동포 6억 명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야외 배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화장실을 짓는 가정에는 현금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시끄러운 광고와 눈길을 끄는 슬로건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한 캠페인이 두드러졌습니다. 화장실 없으면 신부도 없다. 이는 신부들에게 집에 화장실이 없는 신랑을 거부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뒤집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갖는 것은 단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결혼 기회를 얻는 티켓이었습니다. 진전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습관은 버리기 어렵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합니다. 수년간의 야외 배변은 습관과 신념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새로 지은 화장실은 종종 사용되지 않고 그 변기는 차갑고 깨끗하지만 외롭습니다. 그리고 사용될 때 일부 디자인은 과부하를 초래합니다.
안전하게 마르는 대신 배설물은 집 주위에 고여 악취나는 진흙 웅덩이를 만들고 파리의 번식지가 됩니다. 이웃들은 이 장소를 피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배설물이 갈 곳이 없습니다. 문화적 변화는 단순히 벽을 세우고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뢰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공간을 보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며 자랍니다. 안전하지 않더라도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화장실이 진정한 규범이 되려면 지역사회는 간단한 변기와 물 내림이 더 깨끗한 물과 병에 걸리는 날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지역 지도자들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새 화장실을 칭찬하면 이웃들은 주목합니다. 점차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집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보고합니다. 한때 꺼려했던 마을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은 여전히 더 나은 시설과 오래된 습관을 깨뜨릴 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길 수 있지만 각각의 새 화장실은 더 깨끗한 물, 더 밝은 미소, 그리고 사생활과 건강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트 아래의 그림자들. 새벽녘 겐지스강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며 서늘한 공기 속에서 바라나시의 가트를 부드럽고 신비로운 장막으로 감쌉니다. 화려한 사리를 입고 소박한 흰 조끼를 입은 순례자들이 천천히 강물에 몸을 담급니다. 몸을 담글 때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해가 하늘을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도시의 고대 성벽은 따뜻하게 빛나며 바라나시의 빛의 도시라는 이름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풍경 아래에는 강물처럼 깊게 흐르는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어린 소녀들이 비참한 삶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재능 있고 우아한 여성들이 바로 이 계단 위에서 공연했습니다. 도시의 신부라는 뜻의 나가르 바두스로 알려진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그들의 예술로 상류층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고 존중받았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통치자들이 오면서 그들은 이 전통을 부도덕하다고 여겨 억압했습니다. 한때 귀족들을 매료시켰던 재능 있는 여성들은 배척당하고 생존을 위해 몸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 암거래는 더욱 어둡고 왜곡되었습니다. 바라나시는 델리나 뭄바이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구석들은 배신과 고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의 성매매 종사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100만 명 미만에서 1500만 명 이상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가지 쓰라린 진실에 동의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이웃,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들을 배신합니다. 빠른 돈의 유혹에 빠지거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잔인한 약속에 속아서 말입니다. 2020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한 연구는 소름 끼치는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인도에서 인신매매된 사람들의 95%가 성매매에 강제로 내몰립니다. 이것은 먼 곳의 문제나 모호한 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새벽과 함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계단 위에서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아이들 100만 명 이상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비밀주의 덕분에 번성하는 시장에서 도둑맞고 있습니다. 닫힌 문 뒤와 좁은 골목에 숨어 사창가는 법적 회색지대에서 운영됩니다. 성매매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 포주, 사창가 주인, 모집책은 불법입니다. 이 왜곡된 구조는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합니다. 명확한 규칙도 따를 안전한 길도 없습니다. 이 그물에 갇힌 여성과 소녀들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방패가 없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 없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때 노래로 바라나시를 채웠던 이야기꾼, 무용수, 몽상가들은 이제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빛의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옵니다. 대신 그들은 방에 갇히고 여권을 빼앗기고 목소리를 잃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빚이 쌓이고 자유에 대한 약속이 하루하루의 양식과 맞바꿔질 때 탈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빗줄기는 반짝입니다. 지역 활동가들과 구호단체들은 가트를 따라 조용히 활동하며 따뜻한 식사, 의료 서비스, 그리고 삶을 재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때로 그 용감한 영혼들 중 하나가 탈출하여
그녀의 정신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나 쉼터에서 안식처를 찾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바시는 신성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바라나시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그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신앙과 가트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통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시의 숨겨진 공포에 맞서는 더 강한 결의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순례자들이 다시 새벽에 깨어날 때 그들의 목소리는 서늘한 공기 중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의 기도, 하나의 서약, 하나의 간청. 바라나시가 빛의 도시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그 기도들은 강표면 너머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어두운 골목을 통과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직 그때에만 이 고대 도시는 진정으로 가장 어두운 죄를 씻어내고 여전히 가트 아래에 갇힌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역설. 인도 경제는 놀라운 성장률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드라인 뒤에는 조용한 투쟁이 있습니다. GDP가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동안 수백만 명의 젊은 졸업생들은 안정적인 급여 없이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도시와 작은 마을 모두에서 가족들은 자녀들이 안정을 약속하지만 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시험을 위해 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칭송받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민에게 보이지 않고 소외된 느낌을 주게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학위의 홍수에서 시작됩니다. 1991년에 광범위한 개혁 이후 사립대학들이 전국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수천 개의 공학 및 컴퓨터 과학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경력으로 가는 티켓이었던 것이 운전면허증처럼 흔해졌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만 그들이 바라던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팀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짜내는 데 집중했고, 그래서 수만 명의 열성적인 졸업생들은 결국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를 쫓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인도의 실업률은 5-6% 수준으로 많은 서구 국가에 비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더 깊은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약 90%가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노점상, 플랫폼 운전기사, 가사도우미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법니다. 계약도 없고 복지도 없으며 내일의 임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비공식 일자리는 한 가족의 일주일치 집세를 감당할 수 있지만 한 번의 병, 갑작스러운 자동차 수리 또는 폭우는 그 수입을 없애고 사람들을 빚더미에 앉힐 수 있습니다. 비공식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조차도 매일 불안에 직면합니다. 임시로 돈을 벌고 병가나 유급 휴가가 없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휴대폰 고장이나 집안일로 인한 일주일간의 귀향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축이나 연금이 없어 나이든 노동자들은 몸이 지쳤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모든 루피는 집세, 음식, 학비, 그리고 드문 의료응급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에서 호황을 누리는 경제는 멀리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볼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고용 없는 성장의 역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은 새로운 기계와 소프트웨어로 분주하지만 신규 채용은 증가하는 구직자의 물결을 거의 따라잡지 못합니다.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자동화되어 하위 직급 직원에 대한 수요를 줄입니다. 기업들이 더 적은 직원으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짜내면서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GDP 헤드라인은 이 효율성을 칭찬하지만 일상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수백만 명의 희망에 찬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힘겨운 싸움입니다. 인도의 증가하는 인구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노동 인구에 합류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를 늘립니다. 이를 충족할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2022년 인도 철도는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공고했고 1200만 건이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경찰의 62개 전령직의 박사 학위를 가진 공학자를 포함하여 10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가슴 아픈 현실을 강조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를 갖는 것이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불평등은 호황의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번쩍이는 비즈니스 지구, 고급 쇼핑몰, 첨단 기술 단지는 번영으로 가득 찬 반면
인도의 광대한 농촌 지역은 제대로 된 도로, 안정적인 전기, 깨끗한 물이 부족합니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은 주식시장의 이익, 고급 자동차, 사설 의료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아갑니다. 사회의 극히 일부만이 성장의 과실을 거둘 때 사회적 결속은 깨집니다. 높은 불평등은 광범위한 수요를 억누르고 소규모 기업이 지역 고객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때 긴장은 고조되고 진보는 정체됩니다. 인도의 호황은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놀라움만으로는 집세를 내거나 아이의 학비를 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다음 성장 루피가 회의실과 최고 스타트업을 넘어 나라의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수백만 명의 실업 졸업생과 거대한 비공식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과 회복력을 구축하는 사회 프로그램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앞길은 가파르지만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장이 사람들의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의미하고 기회가 낙관주의만큼 흔하며 보이지 않던 대다수가 마침내 빛으로 나오는 미래. 그때까지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의 역설은 헤드라인의 숫자가 이야기의 일부만을 말해준다는 강력한 상기이며 진정한 진보는 모든 시민이 떠오르는 물결의 약속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IT, 압력소대 내부. 인도 공과대학교, IIT에 들어서는 것은 발사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23개의 최고 공과대학은 나라의 미래 지도자, CEO, 혁신가,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종종 숨겨지는 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입학하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합동 입학시험, JEE에 응시하는데 이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입시 학원들이 군대식 훈련소처럼 취급합니다. 그 희망자들 중 약 0.5%만이 선발됩니다. 그것은 0.5%입니다. 쉽게 상상하자면 1000명의 응시자 중 단 5명만이 IIT의 교문을 통과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압박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50시간에서 55시간의 수업, 실험실 작업, 프로젝트 마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 위에 그들은 인턴십을 추구하고 최고 직책을 꿈꾸며 이력서를 빛나게 하기 위해 스포츠나 음악을 병행합니다. 2시간의 체육 교육은 휴식 시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분이 소중할 때 조깅조차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우수함은 높은 점수를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교내 신문 편집, 자선 기금 모금, 동아리 회장. 이력서에 없으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고등학교 시절 수석이었기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경쟁은 잔인해집니다. 우정은 경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은 조용한 대결로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솥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캠퍼스의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학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 공개적인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다고 자주 보고합니다. 여기에 차별과 두려움이 더해지면 누구의 정신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에 의해 또는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18년 이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33명의 IIT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3년 첫 4개월 동안에만 6건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스템의 보석으로 여겨져 온 IIT 마드라스조차도 단 3개월 만에 4번째 학생 자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IIT라는 이름은 여전히 금과 같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IIT 학위를 엘리트 재능의 표시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이 대학들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준비를 하는 이유입니다. IIT 브랜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 아래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입학하는가? 입시 준비에 드는 초기 비용과 이 세계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는 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배제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온 학생들은 입학하면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더해 복도에서 여전히 속삭여지는 오래된 편견까지 말입니다. 사회학자 데비카 나라야는 냉혹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인도의 기술계는 오랫동안 지배계급 남성들의 클럽이었으며 그 동문들이 세계 최대 기업 일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배타적인 환경에서 태어날 때
기술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IIT 대학들은 밝게 빛나지만 그 후광은 긴 그림자를 만듭니다. 모든 성공 스토리 뒤에는 긴장, 희생, 그리고 때로는 비극의 연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할 수 없는 거리의 습관. 붐비는 거리를 걷다가 발 근처에 축축한 것이 튀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인도에서 여행 중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침일 것입니다. 길거리와 보도에 침을 뱉는 것은 전국의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일상적인 일입니다. 차창 밖으로 몸을 내미는 남성들부터 오토바이나 릭샤를 멈추는 사람들까지 이 습관은 놓치기 어렵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면 곧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그 소리가 신호입니다. 침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구역질 반사가 약하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날아오고 당신은 피하고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계속됩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기도를 청소하고 특히 배부른 식사나 긴 담배 한 대 후에 호흡을 더 쉽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강인함의 표시, 사회적 규범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개인 공간이 부족한 붐비는 주거 지역에서는 침 뱉는 행위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거리의 끊임없는 소음에 또 다른 요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순물을 정화하는 것에 대한 오랜 믿음을 지적합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몸이 필요 없는 것을 보유하고 침을 뱉음으로써 그것을 배출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수년간의 관행과 침 뱉기 방지 규칙의 미미한 집행과 결합하면 끈질기게 남아있는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고인 침은 병원균과 심지어 위험한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800년대 후반, 뉴욕 같은 도시들은 결핵 환자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고, 당국은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를 금지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침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권력이 범죄를 만났을 때, 번쩍이는 정장과 환한 미소로 가득 찬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10억 명의 미래가 결정되는 곳. 이제 표면을 긁어내면 다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인도 현 정부 장관 10명 중 거의 4명이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려한 사진 촬영과 진보에 대한 연설 뒤에는 폭력, 협박, 공포가 정치적 도구의 일부인 더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이 계류 중인 2명의 장관을 예로 들어봅시다. 잠시 전, 그들은 학생들과 악수합니다. 잠시 후, 그들의 이름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려 한 혐의로 법원 기록에 나타납니다. 서벵골에서만 2명의 지도자, 샨타누 타쿠르와 수칸타 마줌데르가 각각 수십 건이 형사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머그샷은 권력의 복도에 걸려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법적 기록은 지방법원의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이 나타납니다. 5명의 장관이 괴롭힘에서부터 더 심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 중 1명은 케랄라 출신, 다른 1명은 오디샤 출신이며 나머지들은 정치가 종종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 사업처럼 느껴지는 주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극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노련한 관찰자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혐오 발언이라는 무서운 압류였습니다. 8명의 장관이 자신들의 발언으로 종교적 분열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이름들에는 유명한 내무부 장관과 열띤 집회로 알려진 몇몇 다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답의 큰 부분은 거칠고 무자비한 표싸움에 있습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정치는 단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과 오직 힘의 경쟁입니다. 총과 위협이 여론을 흔드는 도구가 될 때 가장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따르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는 권력을 노리는 누구든 협박을 일탈이 아닌 필요한 단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역의 강자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와 연관된 지도자들의 이 물결은 나라의 거의 모든 구석을 휩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얼마나 태연하게 받아들여지는가입니다. 충격 대신 신문 헤드라인은 이제 평범한 업데이트처럼 읽힙니다. 장관, 법정 출두 또는 장관에 대한 새로운 고발장 제출. 국회 토론에서는 거대한 예산과 전략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의 사건과 혐의의 수를 가립니다.
막후에서는 변호사들이 보석을 얻고 재판을 더 미루기 위해 경쟁합니다. 선거운동 관리자들은 조용히 법정 박합의를 협상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대중은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채 지켜봅니다. 결국 선거는 계속되고 같은 이름들이 다시 투표용지에 나타납니다. 종종 두려움이나 매혹 또는 둘 다를 시사하는 격차로 승리합니다. 이 경향은 불안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요? 야심찬 정치인들이 끔찍한 혐의가 승진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잔혹함이 이익이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지배는 견고한 기반이라기보다는 절름발이 아이디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활기찬 선거와 열띤 토론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에게 이것은 삼키기 힘든 쓴 약입니다. 물론 재판 중인 모든 장관이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 시스템은 무기화될 수 있으며 특히 시의적절한 고발이 경쟁자를 탈선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싸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인 미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오 발언과 같은 심각한 혐의가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은 정치적 불화 이상의 깊은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이것은 범죄와 정치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가 흐려졌거나 완전히 사라졌음을 암시하는 문화에 대해 시사합니다. 투표소 방먼지 나는 길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후보가 SUV 행렬을 이끌고 도착하는데 양옆에는 선글라스 눈빛 이상의 것을 지닌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경호원들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잘못된 행동이 문제를 의미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한편 더 깨끗한 기록을 가진 경쟁 후보들은 그 힘의 과시에 맞서기 위해 애쓰고 종종 뒤에 힘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고 믿고 물러서야 합니다. 이 모델은 스스로를 재생산합니다. 선거가 변호사와 깡패 모두를 고용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때 겸손한 배경을 가진 정직한 신인들에게는 문이 닫힙니다. 마을의회와 시청은 연줄이 좋은 사람들을 위한 경기장이 됩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자부심이었던 풀뿌리의 목소리는 약해집니다. 포용적 성장과 빛나는 기술 허브를 자랑하는 나라는 명백한 아이러니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부가 회의실에서 전진하는 동안 많은 지도자들은 더 어두운 정치 시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매 결혼, 보이지 않는 족쇄. 인도에서의 결혼식 날은 젊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터번, 화려한 사리, 그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든 신부의 반짝이는 눈 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종종 두 사람이 만나기 훨씬 전에 쓰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이나 공동의 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카스트 혈통, 재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누가 누구와 결혼할지를 결정합니다. 두 마음의 축하처럼 보이는 것이 개인을 수세기 동안의 체스 게임의 졸로 취급하는 시스템을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중매 결혼은 연인을 결합시키기보다는 가족들을 결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신부의 가치는 가문의 명성, 지참금, 그리고 그녀가 가진 혈통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때때로 나얀이라 불리는 중매쟁이에게 의존하여 엄격한 체크리스트에 맞는 잠재적 배우자를 찾습니다. 종교, 카스트, 학력, 재산은 모두 그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개인적인 욕구는 종종 전통을 보존하고 불을 강화하기 위해 옆으로 밀려납니다. 많은 경우 딸들은 글을 읽기 배우기도 전에 자신의 삶이 계획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동맹시장의 자산처럼 거래됩니다. 중매쟁이들은 이 세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격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목록을 관리하며 각자를 체크 표시와 X 표시로 표시합니다. 사소한 결점, 맞지 않는 사주, 낮은 지참금, 또는 가족 스캔들은 젊은 여성을 다시 출발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고 일부 가족이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핵심 아이디어는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위에 세워진 결혼은 먼 꿈입니다. 결혼식 날이 오면 불안과 의심은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숨겨집니다. 많은 신부들이 결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예식장에 들어섭니다. 후한 지참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은 그 자체의 어둠을 가져옵니다. 가족들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지막 루피까지 긁어 모으고 땅을 팔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습니다. 지불이 부족할 때 신부들은 약속받은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시댁으로부터 잔인한 대우, 심지어 폭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의식은 두려움과 빚의 현실을 가리며 젊은 여성의 미래가 그녀가 결코 벌어본 적 없는 상품과 현금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괴롭힘이나 더 심한 이야기들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덮어집니다. 피해자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도록 남겨집니다. 기술은 변화를 약속하며 왔지만 그 자체의 어둠도 가져왔습니다. 중매 웹사이트와 앱은 완벽한 사진, 빛나는 프로필, 그리고 카스트, 키, 수입에 대한 상세한 필터를 자랑하는 수많은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검색은 여전히 인간적인 연결이 아닌 사회적 지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족들은 손으로 쓴 광고를 보는 대신 화면을 스크롤하지만 목표는 여전히 같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것. 신문의 창의적인 중매 광고는 이제 재미있는 글꼴과 생생한 테마를 가진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같은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혼보다 지위. 화려한 디지털 광고와 번쩍이는 프로필 뒤에는 위험 신호들이 묻혀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주나 재정 문제의 징후는 숨겨지거나 얼버무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배경은 과장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났을 때 그들은 현실과 신중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발견합니다. 흥미로운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 함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마음보다는 부모의 희망 목록에 맞는 낯선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족쇄의 대가는 깨진 가정,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짧아진 삶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기대와 수치심에 너무나 궁지에 몰려 탈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강요된 지참금 요구와 관련된 자살은 여전히 뉴스에 등장하며 전통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닫힌 문 뒤에 조용한 눈물은 결혼식 파티에서 연주되는 흥겨운 음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번성하는 결혼마다 수세기의 압력에 맞서 사랑이 결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또 다른 결혼이 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매 결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번성하며 형태는 바뀌었지만 핵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첨단 앱들은 오래된 편견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일부 가족이 연애 결혼을 받아들이더라도 사회적 기대는 속삭이는 대화와 비밀스러운 희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대적인 중매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 존중, 그리고 평등을 보는 방식의 변화를 촉구합니다.